오늘은 주변에서 취미로 운동하려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운동 종목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운동들의 장단점을 5항목으로 나눠 점수 낸 다음 제 주관적인 생각을 팍팍 담아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리거나 잘못 짚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해당 종목 사랑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더해지면 더 풍성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걷기 A급. 어라? 이게 운동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취미 붙여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생활체육 영역으로 들어온 거라 생각합니다. 크로스핏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머스 캐리라고 부르는 양손에 덤벨 잡고 걷는 걸 운동삼아 2-3주만 해보시면 코어 단련과 함께 기본적인 걷기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신체 활동이 걷기이기 때문에 취미로 붙이면 가장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운동 되겠습니다. 운동하려면 꼭 덤벨을 잡고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총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걷기 강도를 그대로 두고 시간만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해주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다면 경사도 있는 길을 걷거나 간단하게 가방을 메시는 등의 걷기에 대한 부하를 조금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점점 강도를 올려가다 보면 끝에는 등산이 나오겠죠? 등산 C급. 등산 입문해보니까 코스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복장 갖춰 있는 게 일입니다. 레이어링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밖은 추운데 운동으로 땀은 나고 옷은 여러 겹 겹쳐 입어서 땀 배출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옷 내부가 젖은 상태로 추운 산을 돌아다니게 되는 꼴이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지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할 게 많다 싶으면 방법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건데 친구를 선생님 삼아서 등산하기 전에 집요하게 물어보고 준비해야 될 것을 체크한 다음 공부하십시오. 하산하고 나서는 꼭 맛있는 밥 사시고요.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B급. 탁탭에는 애초에 같이 할 친구 없으면 입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초보자는 랠리 한번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클럽에 가더라도 아무도 놀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레슨이 필수인데요. 레슨으로 자세 좀 챙겼다 싶으면 실력 맞는 분들 찾아서 게임도 한 번씩 해보고 재미 붙여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탁탭에는 편측성 운동이다 보니까 부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 부상률로 봤을 때는 1년 부상 확률이 53%로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평균 이하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숙련된 생활체육인들 기준이고 자세가 완성되지 않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손목, 무릎 위주로 부상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테니스 자세가 좋지 않은데요. 자세 개선을 아무리 노력해봐도 손목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 접게 되었습니다. 탁탭에는 레슨비도 있지만 공이나 셔틀콕처럼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서 의류나 신발 같은 거 제외하고도 1년에 300씩은 잡고 해야 되는 운동들인 것 같습니다. 탁탭이랑 반대로 돈이 아예 안 드는 운동도 있죠. 맨몸 운동 B급. 돈도 안 드는 데다가 운동 강도 조절도 쉽고요. 집 앞 공터에서 턱걸이 아니 매달리기부터 시작해서 밴드 걸고 턱걸이 하다가 머슬업까지 성공하셨다면 다양한 맨몸 운동들 조합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시면서 운동 강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운동들 순환해 가면서 운동하는 걸 서킷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고 턱걸이나 버피 개수도 잘 안 늘고 운동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맨몸 운동으로 정체기에 놓일 때 하는 운동이 크로스핏입니다. 크로스핏 C급. 운동 시작 전에 오늘 수행할 운동 자세 간단히 알려주고 본 운동으로 와드라고 하는 코치님이 짜준 오늘의 운동 돌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서 1시간 운동 채우는 건데요. 시간 내에 운동량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지만 반대로 시간 대비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기본 근력이 되는 인자강이나 운동 고인물들한테 추천할 만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웨이트 구력이 꽤 되는데도 크로스핏 박스는 갈 때마다 부담스러웠고 가끔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와드 자체는 좋은 운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크로스핏은 시간 내에 쥐어짜듯 해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런지를 하더라도 무릎을 땅에 닿게 하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처음에 완전히 통제하면서 수행한다고 해도 와드 돌리다 보면 옆에 사람 이미 다 하고 다른 종목 하고 있네? 나 뭐 하지? 나도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느새 런지 할 때 땅바닥에 무릎 짚고 반동까지 쓰면서 올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호승심이 피어오르고 또 그걸 좋게 바라보는 문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타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퇴근 후에 사람 우르르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코치님은 한 분이라 자세 체크가 제대로 되려나 싶습니다. 물론 운동 들어가기 전에 자세를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이 시작할 때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막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크로스핏 한다면 부상 입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싱, 무에타이, D급. 간단한 웨이트나 유산소도 병행할 수 있어서 운동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운동은 부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서 생기는 부상 말고도 이제 막 입문해서 샌드백 처음으로 쳐본 분들은 샌드백이 이렇게 딱딱한 거야? 하면서 놀라실 거고 몇 번만 쳐봐도 이거 손목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다를 수 있는데 도장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부터 시작해서 글러브, 헤드기어, 복싱화에 배어있는 냄새가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도, 주짓수, D급. 이것도 신기한 게 동네만 둘러봐도 챔피언이나 국가대표급 관장님이 지도하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낙법만 몇 번 쳐봐도 느낌이 옵니다. 장기가 아픈 느낌이나 뼈 부서지는 느낌 같은 게 드실 겁니다. 게다가 맺혀지거나 견누르기 같은 거 당하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뒹굴다 보면 긁히고 여기저기 다칩니다. 어느 순간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인대관절 싹 다 나가는 놀라운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를 보면 오늘 다룬 생활체육 중에 부상 비율이 높은 순서가 1위가 주짓수, 2위가 유도, 3위가 복싱, 4위가 태권도 이런 순입니다. 제가 단점만 말씀드렸지만 부상에 대한 리스크 빼고는 재미, 비용, 운동 효과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좋은 운동입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도장에 발붙이기까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인데 엄연히 이런 곳도 영업하는 곳이고 회원을 받아야만 도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실 겁니다. 클라이밍 C급 운동 효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몸 전체를 써서 중력을 버텨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 코어 다지기도 좋고 운동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클라이밍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엔 이 운동 보기보다 입구 컷이 높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체중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 운동 재밌게 하려면 악력부터 시작해서 유연성도 필요한 데다가 무게중심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힘을 팍 쓸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가 좋은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볼더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색깔 구분해놔서 다른 색깔의 홀드는 건들지 않고 같은 색깔의 홀드만 손이나 발을 써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끝까지 진행하려면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여타 운동 끝나고 느끼게 되는 머릿속이 정리되고 상쾌한 느낌보다는 카드게임하고 난 것처럼 조금 필요한 느낌이 있어서 아쉽게도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 유산소 머신 A급 헬스장 가면 쾌적하고 물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수건도 주는데 한 달에 3-4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깔짝이라도 운동하고 물 떠오고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개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유행했던 천국의 계단이나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등등 30분씩 탈 수 있는 운동 강도 찾아서 루틴으로 꾸준히 돌리면 이만한 가성비에 안전까지 보장된 생활체육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40분짜리 유익한 팟캐스트 찜해놨다가 유산소 태울 때 틀어놔 보십시오. 나 혼자 도시의 수도승 같은 느낌도 들고 평소 하기 싫던 지덕체를 한 번에 가꾸는 느낌 들어서 뭔가 개이득이라는 느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 S급 근성장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유행이었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보도 많고 동네에서 PT 받으려고 해도 실력 없는 트레이너들은 이미 다 걸러져서 강한 분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고요. 프로팝스 같은 식단 꿀템도 잘 나와 있는 데다가 못 만든다고 하면 주변에서 응원까지 해줍니다. 인프라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내 운동이다 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 제약 없이 혼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빼고 헬스장 가서 오늘 해야 될 운동 착착 쳐내고 씻고 오는 느낌이라 하루 루틴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운동에서 재미를 찾기는 힘들고 변화되는 몸을 보면서 재미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겠죠. 그래도 몸 좀 만들었다 싶으면 잠깐 설렁설렁 운동하면서 조금 쉬어주고 또 어느새 몸이 좀 녹았다 싶으면 헬스장 가서 근육 채우고 커팅하고 이걸 무한반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리프팅, D급, 보디빌딩은 같은 무게를 할지라도 최대한 무게를 무겁게 들어서 멋진 몸을 가꾸는데 포커싱한다면 파워리프팅은 몸 안 예뻐도 괜찮으니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운동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세트의 운동을 5회 이하로 끊으면 파워리프팅, 그 이상으로 진행하면 보디빌딩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운동한다고 하면 부상 있는다고 데드리프트 하지 말라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애초에 파워리프팅에선 데드 자체를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로우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근육이 동원되는 부위가 비슷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논리인 거죠. 물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세 안 좋은 상태로 쭉쭉 증량하다가 디스크 터지고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이 운동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매우 통제되고 집중된 상황에서 저반복으로 수행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칠 일이 잘 없고요. 부상 한번 입으면 앞으로 운동하고 싶어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무게로 확확 증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해서 세이프티바 필수로 두고 경량 원판 같은 걸 통해 아주 미세하게 증량합니다. 그저 꾸준히 단련하다 보니까 강해진 건데 남들이 볼 때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급인 이유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번 크게 다치면 운동을 년 단위로 접어야 될 정도로 리스크가 큰 것도 한몫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구력도 갖춰야 되고 피로도 조절까지 할 줄 알아야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수정하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파워리프팅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원RM 계산기나 RPE 계산기 확인해 보십시오. 프로그램 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골프 2급 사실상 생활체육보다는 레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이 되냐? 이 부분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량을 측정할 때 매트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을 때 1매트 값이고 신체 활동별로 각각의 매트 값이 있는데요. 필드에서 전동 카트 끌고 다니면서 하는 골프는 매트 값이 3.5라고 하고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골프는 4.5입니다. 이 값은 일반적인 걷기 또는 물 안에서 평범한 속도로 걷는 것과 비슷한 에너지 사용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골프는 걸어다니는 것만큼의 운동이 되고 스크린 골프는 이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동하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트 값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키나 보드 같은 레저 스포츠나 오늘 영상에 나온 모든 운동 종목의 매트 값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놨으니 고정 댓글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자
자전거 B급. 제가 최근에 로드 자전거 입문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합니다. 안장 때문에 엉덩이뼈 너무 아프고 공기저항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로 설계되어서 목과 승모근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 자전거 보관하기 어려워서 밖에다가 세워놨는데 비싼 자전거 구매한 건 아니지만 누가 세벼갈까봐 괜히 신경 쓰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전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데다가 운동 강도 조절도 쉽고 이동수단이 되어서 풍경 보러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문해보니까 비용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 타시는 자덕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찐으로 고인물들 얘기고 본인 여건에 맞게 구매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입문용 로드바이크는 보통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헬멧, 자물쇠, 빕 같은 필수 장비 다 사봐야 20만 원 안쪽으로 끝납니다. 당장 와닿는 가격이 조금 커 보이겠지만 자전거나 관련 용품들이 닳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레슨비나 유지비 같은 다른 운동들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1년만 탄다고 해도 자전거가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단점이라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눈이나 비 오면 못 탄다는 거랑 자전거를 따로 배워야 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 S급. 러닝이 유행하면서 좋은 게 정보가 많아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해서 고강도 인터벌까지 하는 방법 다 나와 있고 신발은 어떻게 신고 어떤 자세로 뛰어야 되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이 유튜브 나와서 다 알려줍니다. 러닝의 장점이나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러닝의 단점이라면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장비병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욕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장비 산다고 더 빨라지거나 운동 효과가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러닝을 한 켤레 했다가 마라톤 대회에서 논아주는 티셔츠나 바람막이 그리고 반바지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날씨에서 커버 가능합니다. 유지비 자체가 없는 운동이고 내가 시간 날 때 언제든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러닝을 시작하게 되면 과사용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의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 평소에 휴식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농구, 2급 공 하나 넣고 고강도 인터벌 때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의 최고지. 다만 방향 전환이 크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있고 팀게임에 승부가 걸린 운동이다 보니 열정이 과해져서 그런지 큰 부상 입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코뼈가 부러진 경우도 있고 아킬레스건이나 십자인대 부상 등등 오히려 격투기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선호도가 매우 강력하게 차지하는 운동이라 주변에 축구, 농구 하시는 분들 보면 이미 학창시절에 형성된 축구, 농구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고 성인 되어서 공 잡기 시작하면서 축구랑 농구 즐기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이라면 입문하고 싶어도 입문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10년차 동호인 분들이 내가 초보인데 드리블 3개월 연습했다고 해서 게임에 껴줄 리는 없겠죠. 만약 껴준다고 해도 다음은 없을 거고요. 그래도 나는 축구, 농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리블 연습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들 보면서 슈팅 연습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S급. 제가 다녔던 곳 기준으로는 한 달에 55,000원 내면 주 3회 이용 가능했고요. 장비라고 할 것도 없이 5만원이면 수영복에 수모, 수경까지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운동 강도에 있어서는 자세랑 호흡 트기 전까지는 무산소 영역에서 운동하는 고강도 인터벌 느낌이 강할 텐데 3개월만 배워도 힘 빼는 법 알게 되고 자유롭게 수영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영의 장점이라면 운동하면서 뽀송할 수 있다는 것과 부상 위험이 적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인 게 전체적인 부상률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고질적으로 어깨 부상 입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아무리 교정해줘도 몸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결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특정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현대인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수영장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A급. 요가랑 필라테스 묶어놨는데 둘 차이부터 말씀드리면 요가는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내 몸도 잘 쓸 수 있도록 챙기는 개념이고 필라테스는 체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체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가는 동작을 수행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한 방에 모여서 선생님이 20명씩 봐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필라테스는 코어를 강화시키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T 받는 것처럼 개인 레슨이 주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거고요. 물론 좋은 선생님 찾으면 훌륭한 소비가 되겠지만 필라테스 강사님들의 직업적인 진입장벽이 낮은 게 사실이다 보니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수업받고 후회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레슨은 워낙 선생님 바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예 발레나 바레 같은 무용이나 그룹 수업 쪽으로 가면 지금 산업이 발전하는 태동기에 가까워서 엘리트 출신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교 댄스나 방송 댄스 같은 것도 수업화 이후에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고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유산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보고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점핑 다이어트와 줌바인데요. 이게 어머니들의 크로스핏이라고 해야 되나? 호랑이 교관 느낌으로다가 초고칼로리 운동이라는 걸 앞세워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편백나무 반신욕까지 하는 게 1시간 코스입니다. 이게 운동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응원을 드리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비만인 분들이라던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운동
운동량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고강도 운동 마치고 곧바로 반식욕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운동만 해도 땀나는 듯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과열에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이어트 센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 좋아 보이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를 권하고 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머님들이 소셜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 약간의 텃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저렴해서 괜찮네 하고 보다가 실제로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단계 쉐이크 판매하시면서 마진을 보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월 회비가 너무 저렴한 곳은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시설도 괜찮아 보이고 체인점 느낌이 있는 곳으로 가보거나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가시면 텃세나 다단계 쉐이크 같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운동하고 폼롤러나 스트레칭은 하십니까? 혹시 마사지건은 써본 적 있으십니까? 테라거니아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핫딜가보다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가격 만들어 왔습니다.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테라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넘게 쓰고 있던 제품입니다. 쓰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댁에 선물용으로다가 재구매까지 했었습니다. 프로 버전은 솔직히 비싸서 못 써보고 있다가 이번 공구 진행하면서 써보니까 미니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미니와 프로 둘 다 써본 입장에서는 미니만 하더라도 저가 마사지건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좋았고요. 또 워낙 가볍다 보니까 편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딱이었습니다. 프로는 하체하고 온 날 특히 좋았는데요. 폼롤러로 자극할 수 없었던 안쪽 근육까지 강력하게 조질 수 있어서 만족도는 극상이었습니다. 이번 공구는 공식 총판인 테라바디랑 함께합니다. 정품 등록 후에는 AS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구 제품이랑 잘 한번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